기태는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내 인생 참 조용히 흘러간다고 생각했지. 아내인 정숙과 살아온 40년, 고요한 호수 같았던 시간들. 그런데 유언장 한 장에 모든 게 뒤집혔다. 아버지 진짜예요? 그 건물이 어머니 거였단 것도 처음 듣는데 수연이란 사람한테 남기셨다고요? 나도 몰랐다. 네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갖고 있었다는 거 처음 알았다. 어머니가 그 건물 직접 관리하셨잖아요. 계약서 쓰고 세입자 챙기고 그 건물 관리자로만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모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어머니도 참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런데 아내 정숙이 남긴 이름은 기태의 기억에는 없는 이름이었다. 수연. 아버지, 혹시 옛날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야. 난 진짜 처음 듣는 이름이야. 이제부터라도 알아봐야겠지. 왜 네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 가족이 아닌 수연에게 모든 걸 남긴 건지. 아내 정숙이 떠난 후 집안은 정막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깨진 건 바로 수연이라는 이름 때문이었다. 아버지, 혹시라도 그 여자가 어머니랑 무슨 거래라도 했던 거면 어떡하죠? 네 엄마가 그럴 사람이냐?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기태는 잠시 생각을 하다 서재에서 정숙의 수첩을 찾는다. 그리고 수첩에서 찾은 그 이름. 수연, 목요일 2시. 수첩이요. 설마 어머니가 자주 들고 다니던 거요? 그래. 내 엄마가 손때 묻히던 그 수첩. 거기에 이름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 그럼 진짜 수연이란 사람 어머니랑 어떤 인연이 있던 거네요? 그래. 기태는 가슴 깊은 답답함과 불안함을 품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주연, 당신이 마지막에 왜 그 이름을 남긴 걸까?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로부터 며칠 후 기태는 낡은 찻집 앞에 서 있다. 당신이 매번 혼자 다녀온다고 했던 곳 바로 여기였나? 설마 여기서 그 수연이란 사람을 만난 건가? 기태는 찻집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에게 정숙의 사진과 수첩의 메모를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예전에 정숙이라는 분 자주 오셨나요? 제 아내인데 생전에 갖고 있던 수첩에 여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정숙 씨요? 예, 자주 오셨죠. 한 달에 한 번 같은 시간대에 만나는 분이 있었죠. 혹시 그분 이름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조용한 분이었는데 수연이라고 부르셨던 것 같네요. 찻집 사장님은 한쪽 벽을 보며 말을 이어간다. 또 같이 자주 오시던 분이 있었어요. 저기 액자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곳엔 정숙과 낯선 여성이 나란히 앉아 있다. 저도 예전 같지 않아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아, 잠깐만요. 기태가 명함을 받아든다. 거기엔 김미자 시니어 상담센터라는 글씨가 보인다. 김미자. 상담사인가? 기태는 명함을 조심스레 지갑에 넣고 찻집을 나선다. 며칠 후 기태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작은 상담센터를 찾는다. 문을 열자 조용한 분위기의 사무실. 책상 너머로 중년 여성이 일어나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기태 선생님 맞으시죠? 네. 전화로 말씀드렸던 정숙의 남편 기태입니다. 아내가 여기를 자주 왔었다고요? 정숙 씨. 자주 오셨죠? 조용하면서도 아주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주로 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태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정숙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동생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정숙 씨는 늘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절대 자세히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 수연 씨라는 분, 혹시 연락처나 주소 같은 건? 잠시만요. 제가 수연 씨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정숙 씨가 남긴 편지 하나가 있어요. 언젠가 남편이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원하시는 답이 있지 않을까요? 김미자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기태 씨에게라고 적혀 있다. 기태는 편지를 받아 들고도 당장 열지 못한다. 손이 떨린다. 그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정숙, 당신은 무얼 숨기고 있었던 거야? 기태는 조심스레 봉투를 품에 넣고 천천히 상담실을 나선다.
집에 도착한 기태는 탁자에 앉아 생각한다. 열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그래도 봐야 해.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이니까. 기태가 편지를 천천히 펼친다. 기태 씨,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당신과 함께한 40년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말을 끝내 하지 못했어요. 비겁했지요.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당신 뭘 감추고 있었던 거야? 내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아주 젊었던 시절에 당시엔 혼자 낳는다는 것조차 죄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수연이에요. 딸! 그럼 수연이 당신의 딸이었어? 충격에 잠시 읽기를 멈추었던 기태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읽기 시작한다. 처음엔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다가 나중엔 친구로, 언니로 곁에 두었어요. 하지만 엄마라는 말은 끝내 못했어요. 당신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평온한 삶을 망치게 될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룬 삶의 조각을 그 아이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기적인 결정이라면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정수. 왜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안고 있었던 거야? 기태는 혼란에 빠졌다. 배신감, 안타까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수연. 그 아이는 정숙에겐 버린 딸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자 깊은 아픔이었다. 기태는 수연을 찾아 나선다. 손에는 주소가 적힌 작은 메모 하나. 정숙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처음 느꼈던 감정은 혼란이었다. 배신감, 상실감, 분노까지. 하지만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그 감정은 서서히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숨기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나는 이제 직접 만나려 한다. 혹시 그 아이에게 당신의 눈빛이 있을까? 당신의 말투, 손짓, 웃음이 닮아 있을까? 정숙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뛴다. 아무 말 없이 커피를 건네던 그날, 정숙의 눈빛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떠오른다. 그날 이후 난 매일 당신을 더 알고 싶었지. 이제는 당신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려 한다. 기태가 조심스레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수연, 긴 생머리와 수수한 옷차림, 조용한 눈빛으로 기태를 바라본다. 아, 안녕하세요. 정숙 언니 남편분 맞으시죠? 순간 기태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눈빛 정숙과 닮았다. 닮아 있었다. 피부톤도 눈동자도 말없이 바라보는 그 조심스러움도. 처음 보는 얼굴과 모습. 그렇지만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숙의 남편 기태입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실례는요. 들어오시겠어요? 기태가 문턱을 넘자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공간을 흐른다. 작은 화분들이 창가를 따라 놓여 있고 탁자 위엔 책과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수연의 삶은 단정하고 조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낯선 공간에서 정숙의 흔적이 느껴졌다. 무언가 모르게 익숙한 공기, 말없이 정갈한 분위기, 기태는 그곳에서 정숙의 느낌을 발견하고 있었다. 수연은 말없이 차를 준비한다. 손놀림은 익숙했고 정숙이 기태에게 커피를 내어주던 그 모습과 겹쳐진다. 기태는 수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저 손끝까지 왜 이렇게나 지근가? 당신의 그림자가 저 아이에게 남아 있었구나. 기태와 수연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다. 기태가 큰 숨을 내쉬고는 말을 꺼낸다. 아내를 어떻게 만나셨죠? 처음엔 그분이 꽃집에 오셨어요. 아주 오래된 동네 골목에 있는 조용한 가게였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꽃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선 제게 작은 화분을 권했어요. 이상했죠. 꽃집에 와서 꽃 선물을 주시는 게 그날 이후로 매달 찾아오셨어요. 무슨 대단한 말을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저를 바라보셨죠. 그 사람, 당신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하셨고, 저도 뭐 자세히 여쭈어 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다정하니까 저도 그냥 언니처럼, 때로는 엄마였으면 하면서.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식탁 위에 있는 찻잔을 바라본다. 기태도 한참을 찻잔만 바라보다 결심한 듯 정숙의 유언장을 꺼낸다. 이건 그 사람이 남긴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든다.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한 수연은 놀라며 말한다. 왜 저한테 건물을 주신다는 거죠? 잠시 혼자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태는 정숙이 남긴 편지를 꺼내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간다. 그녀의 시선은 종이 위 글자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수연이에요. 수연은 그 한 줄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하염없이 느낀다. 현관 앞 기태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을 감고 아주 오래전 정숙의 얼굴을 떠올리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 열리는 소리에 기태는 뒤돌아보며 산책하실래요? 수연은 눈가가 젖은 채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발끝에 닿는 자잘한 자갈 소리, 꽃잎이 떨어지는 작은 바람,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어딘가 닮은 공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 아내가 참 좋아하던 곳입니다. 계절마다 꽃이 달라지고 햇살도 바뀌고 그럴 때마다 꼭 산책하자고 했죠. 정말 그분다운 장소네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나요?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꽃 구경하자는 건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유언장에 그런 말을 남기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또 그분이 저희 엄마라는 것도요. 왜 직접 말해주시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우면서도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해서 복잡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보다 오래 곁에 뒀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던 모습이 너무 많네요. 꽃들은 흐드러졌고 햇살은 그 틈을 비집고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마주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서서히 같은 기억을 공유해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수연은 시니어 상담센터를 찾았고 상담사 김미자와 마주 앉아 있다. 정숙 여사님 남편도 찰떡같이 믿었죠? 이젠 유산 절차대로 처리되면 됩니다. 당신은 정숙 여사의 남편 마음을 사로잡아야 해요. 그래야 상속 동의를 얻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럼 우리에게 좋을 게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순진하게 계획대로 따라올 줄은 몰랐죠. 솔직히 말해서 걱정했던 것보다 쉬웠어요. 먼저 간 사람만 불쌍하지 그렇게 아끼던 건물 우리가 갖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을걸. 왜일까?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근데 알아두세요. 이거 성공하면 저랑은 여기까지예요. 당신이랑 더 얽힐 생각 없어요. 그걸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판을 누가 짰는진 잊지 말아요.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외로움보다 유혹에 더 쉽게 흔들리곤 한다. 수연은 꽃가게를 닫으면서 김미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많아졌고 김미자는 그런 수연을 유혹했었다. 6개월 전 정숙이 상담실에 앉아 김미자와 마주보고 있다. 그냥 상상으로 써보는 거라고 하셨죠. 마지막이 오기 전에 마음 정리를 해보라고. 그럼요, 여사님.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담은 마지막 편지와 재산 분배에 대한 마음의 정리. 수연 씨가 딸 같고 좋다고 하셨죠? 숨겨둔 딸이라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내가 가족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안도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정숙은 그날 미소도 지어보고 울어도 보며 마음을 다해 마지막 페이지를 썼다. 하지만 그 글은 누군가에겐 계약서가 되었고 누군가에겐 칼날이 되었다. 남겨진 글이란 때때로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보다 무겁다.
기태는 정숙의 손글씨를 쓸어보다 문득 수연의 이름에 시선이 멎었다. 엄마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 아이가 안쓰럽구나. 수연에 대한 애틋함이 커져가는 기태와는 달리 민재 부부는 정수대 위원장의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유언장 말이야. 근데 그 내용이 이상해. 수연이라는 이름만 단독으로 적혀 있었잖아? 진짜요? 아니, 그게 어떻게? 아버님도 당신도 우리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그런데 달랑 수연이라는 사람만 유언을 남기셨다뇨. 그분이랑 어머니랑 무슨 관계였다고. 그걸 알아봐야지. 아버지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 편지에 흔들리셨나 봐. 믿음은 가끔 타이밍에 따라 진실이 되기도 하고 함정이 되기도 한다. 민재 부부의 의심이 커져만 가고 있는 그때 김미자와 수연은 카페에서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집안 사람들 어떻게든 당신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해. 먼저 기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첫 관문이야. 당신이 딸처럼 다가가야 돼. 걱정 마세요. 그 사람 지금쯤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당기면 넘어올 겁니다. 기태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고 수연은 거짓을 진심처럼 믿고 있다. 그 중간에서 민재는 의심을 키우고 있고 김미자는 조용히 마지막 줄을 당기고 있다. 믿으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 그리고 알아내려는 자. 그들 사이의 균형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기태가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수연의 이름. 그는 놀라며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연아! 여보세요! 기태가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현관문을 나선다. 민재가 주방 쪽에서 아버지의 황급한 발소리에 놀라 고개를 든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기태는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탄다. 민재는 급히 택시를 타고 뒤따라 나간다. 수연의 원룸 앞 문이 반쯤 열려 있다. 기태가 조심스레 문을 밀고 안을 들여다본다. 수연아! 기태가 뛰어들어가 그녀를 흔든다. 수연은 미약하게 눈을 뜨려 한다. 계단으로 민재가 뛰어 올라오며 숨을 헐떡인다. 문이 열린 방 안에서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는다. 민재가 문가에서 멈춰서서 방 안을 바라본다. 기태가 수연을 부축해 침대로 옮기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다. 왜 저렇게까지 아버지는? 왜? 119에 응급 신고한 민재. 조용히 아버지 옆에서 수연을 바라본다. 어떤 감정은 설명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본능처럼 다가가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졌다. 그 사이에서 진심과 거짓은 더욱 정교하게 엉켜갔다. 다음 날 병원 병실. 수연이 퇴원을 위해 환복하고 거울 앞에서 조용히 머리를 빗는다. 핸드폰 진동이 울린다. 김미자, 그 사람이다. 수연이 핸드폰을 들고 망설이다가 받는다. 정말 대단한데?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걸. 이번엔 확실히 기태 씨 마음을 잡은 것 같아. 잘했어. 아주 잘했어.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문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기태가 들어온다. 수연아, 이제 가자. 두 사람은 짐을 챙기고 말없이 병원을 나선다. 민재의 집. 민재가 책상 앞에 앉아 어제의 장면을 떠올린다. 아버지가 수연의 이마를 닦아주던 모습. 책상 위에 칫솔 하나가 놓여 있다. 여보, 이 칫솔 누구 거야? 아, 그거 수연 드사는 거야. 어머머. 맞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DNA 검사. 역시 당신이야?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 의심과 보호 본능 사이 민재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다. 꼭 DNA 검사를 해야 하나? 당신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겠. 이건 내가 DNA 검사 맡길게. 아내 지선은 칫솔을 들고 집을 나선다. 민재는 말없이 지선의 등을 바라본다. 수연의 집 앞. 차에서 내린 수연을 기태가 조용히 안내한다. 푹 쉬거라. 몸 조심하고. 기태가 차에 올라타 떠난다. 수연은 현관 앞에 잠시 멈춰 선다. 그 순간 왜 하필 기태 아저씨였을까? 김미자는 연기였다고 믿고 있었지만 수연이 정말로 위급했던 그 순간 떠올랐던 이름 기태. 수연은 기태를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민재는 지선과 식사를 하던 중 지선에게 물어본다. 그 DNA 검사 요청한 거 결과 언제 나오는 거지? 일주일이면 결과 나올 거야?
민재는 국 한 숟가락을 뜨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건조한 식사를 마치고 지선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다. 시니어 자산 상담 프로그램 피해 사례, 고령자 상속 사기 의혹 등의 기사가 눈이 들어온다. 이거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기사를 보던 손이 잠시 멈춘다. 지선의 눈이 화면에 멈춰 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의 집. 창가에 놓인 화분 사이로 햇빛이 비친다. 수연은 탁자에 앉아 조용히 머그잔을 감싸주고 있다. 문자가 도착한다. 김미자. 지금 뭐 하는 거야? 기태 씨한테 이번 주 안에 상속 얘기 꺼내. 기다릴 수 없어. 수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화면만 흐릿하게 꺼진다. 그 사람이 날 믿는 눈빛을 보면 가끔 숨이 막혀. 김미자의 사무실. 짙은 커튼 뒤쪽에서 수연의 답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지금 흔들릴 때가 아니라고. 여기서 멈추면 넌 끝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과 거짓을 유지하려는 이들.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그리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늦은 밤 김미자의 사무실. 짙은 커튼 사이로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사무실을 비춘다. 김미자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깊은 밤의 정적 속에 몰입해 있다. 문자 수신 알림. 금일 오전 샘플명 수연 접수 확인됨. 의뢰자 정보 없음. 김미자의 표정이 얼어붙는다. 눈빛에 당혹감이 스친다. 민재, 지선, 설마 기태가 검사를? 즉시 수연에게 전화를 건다. 부재 중. 다시 시도. 무응답. 조바심이 묻어난다. 문자도 남긴다. 수연 뭐 하는 거야? 꼭 연락 줘. 지금 긴급 상황이야.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쉰다. 김미자의 전화가 다시 울리지만 받지 않는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커튼을 연다. 햇살이 쏟아진다. 그러나 표정은 어둡다.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 스스로를 응시한다. 그때 다시 김미자의 전화. 이번엔 망설이다 받는다. 네, 너 정말 정신 안 차릴 거야? 너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어. 너의 샘플이 검사기관에 접수됐대. 의뢰자는 비공개고 샘플명만 확인됐어. 그럼 누가? 전화 너머의 김미자 목소리가 낮아진다. 수연아,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침착해야 해. 결과 나오기 전까진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해. 그게 널 지키는 길이야. 그리고 결과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 써둘 테니까 너는 기태와 민재 부부에게 잘 보여서 그 건물 빨리 갖고 올 수 있게 하라고. 수연은 대답하지 못한다. 입술이 달싹일 뿐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거울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선다. 믿음과 의심, 그 사이에 선 자는 언젠가 선택해야 한다. 한참 후 수연은 무언가를 결정한 듯 말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 기태의 집, 저녁. 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상을 차리고 있다. 기태는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바라본다. 국 참 묘하네. 정숙이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 감칠맛이 이런 게 향수인가?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짓는다. 하지만 눈빛엔 다른 계산이 스친다. 기태 아저씨,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제게 남기고 싶어 했던 게 뭔지. 이 마음 전 이제 받고 싶어졌어요. 엄마의 마음이라면 제가 책임져야죠. 식사를 마치고 수연은 민재와 지선 부부와의 약속 장소로 향한다. 민재와 지선 부부가 먼저 도착하여 테이블에 앉아 있고 곧 수연이 도착한다. 수연은 여유로운 표정이지만 냉기가 느껴진다. 지선은 의례적인 미소만 지으며 싸늘하게 앉아 있다. 민재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한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좀. 수연은 자리에 툭 앉는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다. 기태 아저씨와 이야기했어. 이 건물 엄마가 나한테 물려두시려 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 너희들이 기태 아저씨에게 뭐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지선은 손을 움켜쥐고 표정을 숨기려 애쓴다. 그러나 이내 반박한다. 그건 수연 씨 생각이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엄마는 말이야, 결과를 보시는 분이셨어. 예쁘고 잘 웃는다고 다가 아니야. 이 집안 지킬 사람 누구인지 엄마는 이미 정하신 거겠지. 지선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민재는 말없이 수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리가 지키려 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건물이었던가? 지선은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난다. 당신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구라고요? 요즘 유서 사기 같은 뉴스 못 보셨어요? 확인도 안 된 사람이 식구라고 나서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사기. 지금 내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야? 민재가 중재하려 말을 꺼낸다. 그러나 지선은 민재를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외친다. 당신도 똑같아. 왜 내 편을 안 들어?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세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한껏 고조된다. 수연은 멍한 눈으로 지선을 바라보고 민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쉰다. 말보다 먼저 터져나오는 감정은 진실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날 밤 진짜 문제는 말해지지 않은 것들 속에 있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지선의 떨리는 손을 비춘다. 봉투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민재는 아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확신과 불안이 동시에 자려고 있었다. 여보, 이거 열어봐야 할까?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열어보자.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친다. 지선의 눈이 결과지를 훑어내려간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경직된다. 이게 뭐야? 뭐라고 나와 있어? 남매래요. 99.9% 확률로 남매 관계라고. 두 사람은 병원 로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선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져 바닥에 흩날린다. 주변의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도 병원의 안내방송도 귓가에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은 잠시 멈춰버린 것 같았다. 말이 안 돼. 정말 말이 안 돼. 그럼 수연 씨가 정말 우리 가족이라는 거야?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어머니가 그런 비밀을 40년 동안 숨길 리 없어. 하지만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 지선은 민재 말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당황함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토록 의심하고 배척했던 수연이 진짜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김미자의 사무실, 창문으로 석양이 스며든다. 하지만 그 따스함과는 달리 실내 공기는 차갑고 긴장감이 흐른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린다. 발신자 표시 검사기관. 네, 김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하신 샘플 조작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다른 의뢰자가 같은 샘플로 정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한다.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럼 결과는 남매 관계로 나왔습니다. 99.9% 확률입니다. 수연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미자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기태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문자 알림이 울린다. 김미자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한다. 긴급 상황 발생 당장 사무실로 와. 무슨 일이지?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는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그녀는 진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숙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해 보인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신. 정말 수연이가 당신 딸이었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민재와 지선이 들어온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기태는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선다. 무슨 일이야?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기태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는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진다. 세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말하기도, 듣기도 어려운 법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수연 씨가 제 친누나예요. 수연은 창가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미자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지만 받을 용기가 없었다.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된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기태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따뜻하고 간절한 시선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선한 사람을 속이는 게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미자일 거라 생각하며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 서 있던 건 기태였다. 주연아, 미안해. 너무 일찍 왔지. 아니에요. 어떻게? 잠깐 시간 있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김미자는 수연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다. 기태가 수연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다. 특히 수연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했다. 이런. 왜 이런 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때 기태의 차가 이미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본다. 뭐? 벌써? 김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다. 주연이가 이상한 말 하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해. 기태와 수연은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기태가 사기를 눈치챈 건 아닐까? 기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주연아, 어제 민재한테 DNA 검사 결과를 들었어. 네. 너와 민재가 남매라고 나왔다면서.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미자가 조작한 거짓 결과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따로 검사를 의뢰했었어. 수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아저씨도요? 미안해. 너를 의심한 게 아니라 정수기가 남긴 편지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두 검사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 너희가 정말 남매라고.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김미자가 조작했다고 생각했던 결과가 진짜였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정말로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연아, 너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말해줄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입양아예요. 입양아? 네. 갓난아기 때 입양되어서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기태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혹시 아버님 이름이나 정보가 남아있니? 양부모님께서 몇 가지 서류를 남겨주셨는데 집에 가서 한번 봐도 될까? 혹시 모르잖아.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김미자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김미자는 카페 창밖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연이 전화를 받지 않자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기태와 수연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카페 안에서 수연이 전화를 거절하는 것을 본 김미자는 마지막 수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카페로 들어갈 결심을 했다. 미안해요. 중요하지 않은 전화예요. 괜찮아.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서류를 같이 봐볼까?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김미자가 들어왔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 수연아, 여기 있었구나. 기태 씨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수연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김미자의 등장으로 카페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세 사람의 긴장된 대치가 시작되었다. 혹시 방해가 되나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김미자가 자리에 앉으면서 분위기가 미묘해졌다. 수연은 김미자의 시선을 피하며 불편해했고 기태는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수연 씨,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네. 좀 복잡해요. 주연이가 힘든 일이 있나요? 김미자가 재빠르게 대답했다. 가족 문제로 상담받고 계세요.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수연은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죄송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아, 그럼 집에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천천히 가겠어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연 씨, 저도 같이 나갈게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기태 아저씨랑 더 얘기하세요.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갔다. 김미자와 기태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남겨졌다. 며칠 후 기태의 집에서는 가족 회의가 열렸다. 테이블 위에는 상속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DNA 검사 결과 이후 각자의 입장이 달랐다. 결과가 나온 이상 수연이는 정숙이가 숨겨둔 우리 딸이야. 아버지, DNA 결과상 수연 씨가 제 누나인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가 왜 40년 동안 숨기셨겠어요? 지선이 서류를 들어 보였다. 어머니 형의 건물만 해도 시가 20억이 넘어요. 갑자기 상속권자가 생긴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민재의 누나를 찾은 거라고. 아버지, 저도 DNA 결과는 받아들여요. 하지만 지선이 말처럼 의문점이 많아요. 지선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다. DNA가 맞다고 해도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요?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선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아버님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석연치 않다고요. 여보, 과학적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기태는 답답함을 느꼈다. 가족의 정과 현실적 문제, 그리고 의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쨌든 수연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 김미자의 사무실에는 각종 대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상담센터를 겉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있었다. 수연에 대한 새로운 압박 방법을 찾고 있었다. 수연이 대출. 원금 5천만 원에 지금까지 이자가. 김미자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 10%의 고금리로 2년이 지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총 2억 3천만 원이 됐네. 꽃집도 망했으니 더 압박해야겠어. 그녀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내일 사무실로 와. 정산할 게 있어. 다음 날 수연은 김미자의 사무실에 있었다. 김미자 앞에는 대출 명세서들이 펼쳐져 있었다. 2억 3천만 원이요? 말이 안 돼요. 원금 5천만 원, 월 10% 복리로 2년. 계산해봐. 김미자가 명세서를 밀어주었다. 꽃집도 망했다면서. 그럼 수입이 아예 없는 거네. 그래서 더 힘든 거잖아. 네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갚을 건데, 백수가. 김미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현금이 없으며 다른 방법밖에 없잖아. 우리가 하던 일 말이야. 더 이상은 못 해요. 양심상 안 돼요. 양심, 2억 3천만 원 빚 앞에서 양심이 밥 먹여줘? 수연은 원룸에서 밤늦게까지 친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40년 전 주소는 이미 재개발로 사라졌고 입양기관도 명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김미자의 2억 3천만 원 빚 독촉에 백수 상태까지 더해져 절망적이었다. 세 번째 입양기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미영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기태였다. 수연아,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수연은 기태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2억 3천만 원 빚과 백수 신세, 김미자의 압박 때문에 솔직해질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알겠지? 수연은 전화를 끊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다시 들여다봤다. 하지만 40대의 별다른 기술 없이 월 수백만 원을 벌 방법은 없어 보였다. 몇 주 후 수연은 입양기관 근처의 오래된 교회를 찾았다. 40년 전 미혼모들을 도왔던 봉사단체가 있었다는 정보를 얻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혹시 1983년경에 이미영이라는 분 기억나시나요? 이미영. 70대 봉사자가 기억을 더듬었다. 아, 혹시 다정다감하고 조용한 분, 기태라는 남자친구 얘기 자주 하던. 기태요? 정말요? 수연의 가슴이 뛰었다. 기태와 친어머니 이미영 사이에 정말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분, 아이 입양 보내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니 마지막에 주소 하나 남기고 가셨어. 봉사자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혹시 몰라서 적어두었던 건데 아직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받아 적었다. 40년 만에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진짜 단서를 찾은 것이다. 수연은 손에 쥔 주소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쉰다. 40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태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기태 아저씨가 내 친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건가? 그럼 정숙 언니는 아버지의 아내였고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수연은 낡은 연립주택 앞에 서 있다.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오래된 동네. 2층 작은 집,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인 작은 마당. 배를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인다. 정말 여기 계실까? 계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난다.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 수연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진다. 누구세요? 저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머님이 이미영이신가요? 이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왜 그 이름을 아세요? 1983년에 아이를 입양 보내신 어머님 맞으시죠? 이미영은 벽에 기대며 숨을 고른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현실감이 없었다. 들어오세요. 이미영의 거실, 작은 거실에 둘이 마주 앉았다. 이미영은 차를 준비하며 계속 수연을 힐끗힐끗 본다. 정말 수연이구나. 어떻게 날 찾았니? 교회 봉사단에서 주소를 알려주셔서요. 40년 동안 찾고 싶었어요. 이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미 자격도 없는 사람이 뭔 말을 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아요. 둘은 한참 동안을 살아온 얘기를 나누며 울고 웃고를 반복한다. 그러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혹시 아버지는 누구세요? 이미영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기태라는 사람이었어. 기태? 수연의 가슴이 뛴다. 예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대학생이었을 때 만났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임신했다는 걸 말하지 못했어. 가난한 집딸이 무슨 면목으로 그 사람 인생을 망치겠니? 그래서 그냥 혼자 나와서 입양을 보냈어. 어머니. 그럼 기태 아저씨는 내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가 기태 씨를 알고 있니? 어떻게 그 사람을 알고? 미영도 수연도 둘 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니? 수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대답한다. 결혼하셔서 행복하게 사셨어요. 부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정수기가 죽었다고? 어머니가 언니를 아세요? 이미영이 깊은 한숨을 쉰다. 정수기는 내 친구였어. 대학 때 셋이서 항상 함께 다녔거든. 기태, 나, 그리고 정수기. 수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럼 정숙 언니가 제가 누군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혹시 알았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아이가 기태와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때 정말 많이 아팠어. 그날 저녁 기태의 집. 아버지, 수연 누나 연락 안 되세요? 사흘째 전화도 안 받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나도 걱정돼. 내일 집에 한번 가보자. 지선이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아직도 수연 씨 걱정하세요? DNA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된 기분이에요.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요? 민재가 아내를 향해 돌아선다. 지선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제 우리 누나야. 지선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 누나? 하루아침에 누나가 됐다고? 당신은 참 순진해. 아직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DNA 검사까지 했는데. 지선이 숨을 고르며 말한다. 아버님, 정말 아무 의심 없으세요? 수연 씨가 나타난 타이밍이며 상속 문제며 너무 교묘해요. 혹시 누군가 이걸 다 계획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전 수연의 원룸. 기태와 민재가 문 앞에 서 있다.
배를 누르지만 대답이 없다. 혹시 무슨 일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볼까? 그때 계단으로 수연이 올라온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고 얼굴은 많이 상기되어 있다. 어떻게 여기까지? 걱정돼서 왔어. 연락이 안 되길래. 죄송해요.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혹시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수연의 거실.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수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아 보인다. 사실은 혈육을 찾았어요. 뭐라고? 어제 만났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기태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찾았다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관계는? 이미영이라고 저희. 기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미영이라고 했어. 네, 혹시 아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기태는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숨을 쉰다. 4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름답고 조용했던 이미영?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던 그 시절. 설마 그때 아저씨? 수연의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아니야.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 민재가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챈다. 아버지, 혹시 수연 누나 혈육분과 아는 사이세요? 기태는 대답하지 못한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기태의 방. 기태는 혼자 앉아 40년 전을 떠올린다.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이미영?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 후 정숙과 가까워지며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미영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설마 그때 이미영이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건가? 그럼 수연이는 정말 내 딸이었던 거야? 핸드폰을 들고 수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정숙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유언장에 수연의 이름을 남긴 걸까? 김미자의 사무실. 김미자는 컴퓨터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수연으로부터 연락이 며칠째 없다. 이상한 예감이 든다. 전화를 걸어본다. 여보세요, 수연아? 네. 어디 있어? 왜 연락 안 했어? 가족들한테 상속 얘기 꺼냈어?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다. 선생님,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우리 계획 말이에요. 더 이상 못해요. 김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2억 3천만 원 빚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게요. 다른 방법? 너 같은 백수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 수연이 단호하게 말한다. 가족을 속이는 건 더 이상 못해요.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김미자가 비웃는다. DNA 조작한 거 벌써 잊었어? 아니에요. 진짜 검사 결과였어요. 제가 정말 기태 아저씨의 딸이었어요. 김미자의 얼굴이 굳어진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다. 그럼 이제 진짜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네? 그래도 빚은 갚아야 해. 내일까지 답 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거야. 전화가 끊어진다. 김미자의 얼굴에 위험한 빛이 스친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이미영의 집. 수연과 이미영이 마주 앉아 있다. 어머니, 기태 아저씨에게 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미영이 놀란다. 아직은 안 돼. 왜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겠니? 갑자기 40년 전 딸이 나타났다고 하면. 게다가 정숙이도 저 세상 사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아저씨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아빠라면요. 이미영이 수연의 손을 잡는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먼저 그 사람과 얘기해 볼게. 그때가 되면 너도 편하게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김미자의 압박과 기태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찾은 진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기태의 서재. 기태는 혼자 앉아 수연이 한 말을 되새기고 있다. 이미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든다. 이미영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막막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온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수연 누나 일 때문이죠. 혈육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기태가 민재를 바라본다. 민재는 아직 자신이 따로 DNA 검사를 했다는 걸 모른다. 민재야, 너는 수연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 이제는 진짜 누나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버지는 아직도 뭔가 의심스러우세요. 기태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그냥 복잡해서. 다음 날 오전 김미자의 사무실. 김미자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연이 변심했다면 직접 기태를 만나야 한다. 수연의 비 문제를 이용해서 압박하는 방법도 있다. 전화를 건다. 기태 씨, 안녕하세요. 김미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상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수연 씨에 대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수연이에 대해서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기태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을 잡는다. 그날 오후 상담실. 기태와 김미자가 마주 앉아 있다. 김미자의 표정이 심각하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미자가 서류 몇 장을 꺼낸다. 수연 씨가 저희 센터에서 2억 3천만 원을 빌렸어요. 2억 3천만 원이요? 기태의 얼굴이 굳어진다. 고금리 대출이라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연 씨가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 김미자가 잠시 말을 멈춘다. 혹시 가족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태는 당황스럽다. 그런 큰 빚이 있는 줄 몰랐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제가 수연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태 씨, 혹시 수연 씨와 정말 혈연 관계가 맞는지 확신하세요? 네. 무슨 뜻인가요?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뭔가 김미자의 의도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어요. 수연의 원룸. 수연은 이미영과 통화 중이다. 어머니, 이제 기태 아저씨에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직은 안 돼. 내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4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저씨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내가 용기를 내면 그때 함께 만나자.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누군가 왔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 문을 열자 기태가 서 있다. 표정이 심각하다. 들어가도 될까? 수연의 거실. 기태와 수연이 마주 앉았다. 분위기가 무겁다. 수연아, 김미자 선생님을 만났어. 수연의 얼굴이 굳어진다. 2억 3천만 원 빚이 있다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수연은 고개를 떨군다. 하지만 이런 큰 문제를 혼자 안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가족이잖아. 기태의 따뜻한 말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더 커진다. 너무 죄송하고 또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수연이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 기태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막는다. 수연아, 나도 할 말이 있어. 네가 찾은 혈육이 이미영이라 했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이미영을 알아. 4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야. 수연의 눈이 커진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다.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몰랐던 4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 며칠 후 기태의 집. 초인종이 울린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김미자 씨 사건 건으로 왔습니다. 기태가 문을 열자 두 명의 형사가 서 있다. 김미자 씨를 불법 대보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하고 사무실 수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모님께서 남기신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민다.
사랑하는 남편 기태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라고 적힌 글씨가 선명하다. 그렇다. 기태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며칠 전 김미자를 직접 경찰에 신고했었다. 그런데 부인 정숙의 편지가 김미자의 사무실에서 나왔다니. 정숙은 가족을 위한 편지도 작성했던 것이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든다. 기태는 정숙의 편지를 들고 서재로 들어간다. 수연과 민재, 지선이 뒤따른다. 기태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40년 동안 당신을 속였어요. 기태의 손이 떨린다. 이미영과 수연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대학 때 사랑했던 그 사람. 이미영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도,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것도 우리 결혼 전에 알고 있었죠. 민재와 지선이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비겁하게도 모르는 척했어요. 4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서 당신이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는 걸 견뎌야 했어요. 기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때로는 미웠어요. 왜 나를 완전히 사랑해주지 않는지, 왜 항상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을 두는지.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당신과 똑같은 눈빛을 가진 그 아이를 봤을 때 미움이 사라졌어요. 대신 미안함만 남았어요. 40년 동안 그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죄책감, 당신에게서 딸을 빼앗은 죄책감.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당신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조금이나마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그 아이에게 주려고 당신도 모르게 갖고 있었답니다. 기태가 흐느끼기 시작한다. 기태 씨, 당신에게 미안해요. 40년 동안 진실하지 못해서, 당신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질투하고 원망했던 못된 아내여서.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당신과 민재 그리고 지선과 함께한 시간들. 당신들 모두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정수.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방 안은 조용한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기태가 정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한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연이 기태에게 다가간다. 아버지, 저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거네요. 아니야. 정숙이도 너도 이미영도 모두 피해자야. 잘못한 건 아무도 없어. 그저 운명이 너무 잔혹했을 뿐이야. 민재가 수연의 손을 잡는다. 누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고요. 지선도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수연 언니, 저도 처음엔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으로 지내요. 며칠 후 정숙의 묘소. 기태, 수연, 민재, 지선, 그리고 이미영이 함께 왔다. 기태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한다. 정수가 수연이 데려왔어. 40년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당신이 바랬던 대로. 수연이 묘비의 손을 대며 속삭인다. 저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 지켜드릴게요. 이미영이 정숙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정수가, 미안해. 40년 동안 너만 힘들게 했구나. 고마워. 내 딸 찾게 해줘서. 하늘에서 지켜봐줘.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흩날린다. 40년의 기다림과 아픔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기태의 집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있다. 기태, 이미영, 수연, 민재, 지선, 그리고 민재 부부의 갓난아기까지. 수연이 아기를 안으며 미소 짓는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기태가 정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한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모두 당신 덕분이야. 이제 편히 쉬어.
한동안 기태는 정숙의 사진을 바라본다. 이 이야기는 사연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